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기도 하죠. 금요일 어김없이 여행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리모 작가님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여행을 하고 계셨고, 최재원 작가님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세계의 여러 여행자들과 만나고 계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탁PD님은 스피릿을 통해 현지인들의 문화와 생활을 읽어내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스피릿에는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마시는 증류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하기도 하죠. 이 스피릿 로드는 탁PD님이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영혼을 깨운 술에 대한 책입니다. 탁PD님은 세계 테마 기행을 만드시기도 했고, 해외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던 PD님이세요. 지금은 여행 팟캐스트 중 부동의 1위 탁PD의 여행 수다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는 작가님이세요. 제가 전에 보이스 플러스에서 탁PD님이 쓰신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행 팟캐스트에서 탁PD님의 그 발랄함, 깨방정을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흠칫 놀랄 만큼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행을 오래 오지로 많이 다니신 만큼 정말 현지인들이 만들어 먹는 술, 그리고 현지의 술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책 속으로 흠뻑 빠져볼게요. 스피릿 로드, 탁재형 지음, 시공사. 첫사랑같이 아련한 스피릿의 이데아, 루마니아의 빨링꺼. 어느 곳이 제일 좋았어요? 외국의 문화와 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동시에 무척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기도 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여행 다큐멘터리 출연자로 모신 적이 있는 김홍희 사진작가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곤 했다. 사랑에 빠졌던 곳. 아, 이토록 놀라운 언어의 연금술이라니. 어쨌거나 김 작가님 식으로 하자면 나도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었는지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루마니아. 왜냐고? 바로 그곳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경외해 마지 않는 술, 빨링꺼와 사랑에 빠졌던 곳이니까. 우리 집 술 전용장엔 현재 약 2.5리터의 빨링꺼가 남아있다. 보관 중인 40여 병의 세계 명주들 중에서도 유독 빨링꺼는 남은 양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왜냐고? 이게 다 떨어지면 꼼짝없이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까지 가야 하니까. 그럼 다른 술을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No! 나에게 빨링꺼를 대체할 수 있는 술이란 없다. 빨링꺼와의 인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중파 방송국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해외 관련 코너를 연출하고 있을 당시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루마니아 북부로 향했다. 지금이야 유럽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발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100년 전, 아니 200년 전 유럽 시골의 생활상은 어땠을까? 아침이면 일어나서 소들을 몰아 물을 먹이러 나가고 그 사이에 외양간에 분뇨를 치우고 소들이 돌아오면 우유를 짜고 어깨에 쟁기를 메고 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어찌 보면 네팔이나 페루의 산골 마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루마니아 북부의 마라무레슈 지역은 그런 옛 유럽의 모습이 살아있는 곳이다. 그곳의 한 증류소에서 빨링꺼와 처음 만났다. 알코올 도수는 무려 60도에서 80도. 요즘에는 비중계로 알코올 함량을 측정해 도수를 컨트롤하는 모양이지만 그때만 해도 증류기에서 받아낸 순서에 따라 도수가 달랐다. 첫 모금에 그동안 마셔본 세상의 모든 술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강렬한 체험을 한 뒤 주저없이 1.5리터들이 페트병에 빨링꺼를 가득 채워 절연 테이프로 마개를 단단히 봉해 한국으로 붙이는 짐 속에 넣었다. 하지만 그 1.5리터를 다 마시는 데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찾아왔을 땐 호기롭게도 마지막 남은 3분의 1을 그 자리에서 다 마셔버렸다.
당장 다음 날부터 시작된 후회와 목마름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사를 부려 이별당한 남자의 상사병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 뒤 루마니아를 다시 찾을 기회를 얻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촬영지는 어디냐는 방송국 데스크의 질문에 주먹을 꼭 쥐고 루마니아라고 답하던 순간 내 마음에 조금도 사심이 없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자동차로 하루를 꼬박 달리다 보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함께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건물들은 점점 고색 창연해지고 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종류도 최신식 폭스바겐이나 르노에서 조그만 체구조차 힘에 겨워 털털대며 달리는 다치아로 바뀐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그마저도 말 2마리가 끄는 마차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달리다가 해가 저물면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길 옆으로 높은 소슬대문의 실루엣이 이어진다. 그곳에서 시간여행은 비로소 끝이 난다.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고 소떼들이 냇가를 찾아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나온다. 몇천 년에 걸쳐 이어온 일상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마라 무레슈를 찾은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은 일명 즐거운 묘지로 알려진 서푼자의 공동묘지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나무를 깎아 만든 묘비들 때문인데 죽음의 이유를 재미난 그림과 익살스러운 묘비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묘비를 보면 망자가 죽은 이유를 꽤 상세히 알 수 있다. 묘비 글은 문학적인 것에서부터 익살스러운 것까지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빌어먹을 12호의 택시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하필이면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와서 나를 치어 죽이느냐 말이다. 어린 자식을 잃은 내 부모님의 슬픔은 또 어찌할 거냐. 나의 가족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위해 애도할 것이다. 1978년 2살의 나이로 죽다. 2살치곤 꽤나 조숙한 아이의 묘비 글이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나는 나쁜 병이 들었는데 의사는 나를 치료할 수 없었다오. 불쌍한 내 삶은 더운 날 얼음처럼 녹아만 갔소. 불쌍한 내 딸은 어미를 잃어버린 비탄에 빠져있고 사위도 슬픔에 젖어있다오. 51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가오. 1987년 사망하다. 힘없이 쓰러져버린 육체를 슬퍼하는 하소연이 진한 여운을 남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억울함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기분으로 묘지를 거닐다 보면 병째로 술을 들이켜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귀여운 악마가 그려진 묘비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술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중 하나엔 이런 식구가 적혀 있다. 나는 평생을 술, 담배와 함께 했네.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며 시름을 잊었다네. 죽는 순간에도 술잔은 내 손 안에 있네. 사람들이여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기를.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했던가. 자신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길 바랐던 옛 사람의 묘비 앞에서 역시 술꾼인 나는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그 만난 술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하며 묘비에 새겨진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은빛으로 채색된 병에 담겼을 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빨린 거였다. 빨린 거야말로 마라무레슈 사람들의 긴 저녁밤을 함께해주는 친구임은 물론 인생 대소사에도 빠지지 않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라무레슈의 서르비 마을로 향했다. 잔칫집에 들어선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100명 남짓 되어 보이는 하객들은 모두 손에 술병을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10살밖에 되지 않아 보이는 꼬맹이 녀석도 의젓하게 술병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녀석들은 손님에게 술을 나눠주는 역할만 하고 마시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돌을 깨치는 맹랑한 녀석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있으랴. 다만 그 맛은 어린 녀석에겐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것이니 음주를 하고자 하는 맹랑한 녀석들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터였다. 아님 말고.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술은 쭈이꺼라고 하는데 빨린 거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만든 증류주다.
다만 빨린 거는 2번을 증류해 알코올 도수가 60에서 80도로 높은 반면 쭈이 거는 30에서 50도로 그보다는 낮은 편이다. 아침부터 술자리를 시작해야 하니 속 편하게 약한 술부터 시작하라는 세심함이 느껴진다. 만일 잔치상에 술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신랑 측에 큰 수치가 되는 것이라 하니 술 괴짝이 통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일찍부터 불쾌하게 취한 마을 사람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교회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짓궂은 하객 몇몇이 행진 도중에 바닥에 퍼질러 앉아 노래를 부르며 어서 식을 끝내고 싶은 신랑 신부의 애를 태우는 모습이 눈에 띈다. 웃음기 가득한 마을 사람들과 난처함으로 얼굴이 붉어진 신랑 신부의 모습에 함들어가는 날의 우리네 풍경이 오버랩된다. 정교회 의식으로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마을 회관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잔치를 시작한다. 빨린 거가 가득 찬 범랑 주전자들이 잔치상을 점령하는 순간이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플로어에선 동유럽 특유의 빠른 선율에 맞춰 춤추는 남녀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고 빨린 거를 들이켜는 사람들의 머릿속도 그와 비슷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오늘은 테이블 아래서 뻗어 잘 겁니다. 한 청년이 외친다. 내일 아침에는 모두 멀쩡하게 집에 갈 거예요. 아침을 배반하지 않는 술. 마라물에 쉬에서 빨린 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그만큼 숙취가 없다는 이야기다. 빨린 거는 제철 과일을 발효시킨 뒤 증류에 만드는데 계절별로 사과, 배, 자두 등이 쓰인다. 2-3달 발효시킨 과일을 건더기째 단식 증류기에 채우고 2시간 동안 끓이면 묽은 우유처럼 뿌연 술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쭈이 거다. 아침에 마시기 적당한 30에서 50도의 알코올 도수다. 하지만 로마 제국을 끝까지 괴롭혔던 화끈한 다치아족의 후예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쭈이 거를 따로 모아 다른 증류기에서 한 번 더 끓이면 그제야 비로소 빨린 거가 만들어진다. 증류소 주인 할머니가 빨린 거를 조금 받아서 가열된 증류기에 뿌려본다. 확! 파란 불꽃이 마법처럼 피어오른다. 그 어떤 계측기도 흉내낼 수 없는 완성된 술의 등장을 알리는 퍼포먼스다. 됐어. 제대로 된 거야.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 가득한 미소가 번진다. 그리고 잔에 남은 술을 권한다. 느릿느릿 손에서 코로, 다시 입으로, 그리고 번개처럼 목구멍에서 위장으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희미한 귀유름만 들려올 뿐. 빨린 거를 접한 첫 느낌은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식도를 태우는 것으로는 부족한 송두리째 둘둘 말아버리는 것 같은 고통. 비록 찰나이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 고통이다. 하지만 삽시간에 그 괴로움을 지우며 올라오는 것은 머리를 풀어헤친 발레리나의 광기 어린 춤 같은 강렬하고 발랄한 과일 향기. 0.5초 안에 극한의 자학과 보상을 오간 이 순간의 체험을 표현하기엔 아직 글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5리터만 구입하고 싶습니다. 식도의 울림이 잦아든 뒤 간신히 내뱉은 문장이었다. 첫사랑의 기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가슴속에, 머릿속에 남아 어쩔 수 없이 다음 연애 상대를 규정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된다. 눈가에 핑 도는 눈물과 함께 나는 나의 첫사랑과 다시 만났다. 정말 맛이 너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빨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이탈리아의 그라파, 베네수엘라의 미체, 라오스의 라오라오, 페루의 마사또 이런 술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읽어드린 것처럼 그냥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술과 얽힌 현지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문화가 글에 잘 녹아있어요. 에필로그에서 탁PD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좋은 술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시고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야기가 가장 풍부한 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술이란 어떤 지역에서 한 민족이 살아온 이야기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좋은 술일수록 더욱 풍부한 이야기와 묵직한 울림으로 마시는 이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가장 맛있는 술을 맛볼 수 있다. 라고 쓰셨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을 때 여행책을 읽는 것처럼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런 대리 만족을 주는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